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땅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물건을 추천을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뭐 좋다 이렇다고 해서 퍽 내질르면 큰일 납니다. 만약 이 물건을 제가 답사를 하고 조사를 다 하고 그랬다면 제가 미쳤다고 유튜브 영상 올리겠습니까? 제가 하지. 저는 이 기록만 보고 뭐 좋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뭐 괜찮다 싶으면 입찰하는 것이고 뭐 시원찮다 뭐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여주 일개 2022 타경 31509입니다. 양서면 대심리 162. 여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라는 곳이 동네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한강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지가 484평, 1600평방미터입니다. 땅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땅만 484평. 감정금액은 11억 6,480만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금액 대비 46%, 5억 3,625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 지상에 이렇게 주택이 하나 있죠. 17.21평, 소재 불명, 멸실로 추정된다.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이 건물은 없고 다른 건물이 있더라. 담장이 쳐져 있고 대문 조경석, 조경수 잔디 석축 관정 등 포함. 최저가는 제시의 감안 가격이.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면 요 같은 집이 있습니다. 요 집만 빼고 다 경매에 들어갔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쯤인지 위성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성지도를 보면 요놈입니다. 요놈. 여기가 주차장으로 보이고 여기 마당 정원수가 있고 잔디가 심겨져 있고 요게 건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남한강이죠. 남한강. 남한강 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확대를 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로드 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입구로 보입니다. 여기가 입구.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주차를 하고 계단을 통해서 요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여기 요 집으로 들어가죠. 주차를 하고 계단을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로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 있죠. 담벼락이 아름답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 뒤쪽으로 잠깐 가봅시다. 뒤에서 보면 너무 지나왔다. 너무 지나왔어요. 너무 지나왔습니다. 요 건물이죠. 요 건물 썩음합니다. 뭐 철거를 하고 새로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지어 옥션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건물이죠. 요 건물은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고 요건 마당이고 앞부분은 그럴듯한데 뒷부분이 후졌습니다. 요건 뭐 창고 같고요. 요건 정문에서 왼쪽 담벼락이고 요건 뭔가 뭐 창고로 보입니다. 요게 집이고 요거 주차장이고 태양광이죠. 정원의 조명을 밝히는 데 사용되지 않을까. 요렇게 보니까 또 집이 깔끔합니다. 자, 요건 현관이고 개집인가 이건? 개집인지 창고인지 개집치고는 좀 크네요. 이건 테라스고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적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117평방미터. 한 35평 정도 되죠. 3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이 2평방미터. 창고가 6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황은 이렇고. 자, 그러면 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자, 잠깐 등기부등본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부등본 얼굴을 보면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접수가 됐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은 5억 2천만 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공동담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토지 지상 162번지 지상의 건물도 담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저당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됐을까? 이 채권자는 처음에는 건물도 경매를 넣었습니다. 건물 등기 잠깐 볼까요? 건물 등기를 보면 31509 사건이죠. 31509 건물도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9월 15일 채권자 농 땡땡땡땡땡땡땡땡 경매 신청 일부 취하서 제출. 즉 건물에 대해서는 취하를 했다. 그럼 왜 취하를 했을까? 다시 건물 등기를 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구조를 잠깐 봅시다.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56.88평방미터.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목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은 없어졌죠. 멸실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나? 저당권 설정할 때에는 이 목조 스레트 지붕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 목조 스레트 지붕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토지 등기를 보면 건물도 담보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도 담보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건물은 구건물이다. 여기 소유자는 토지와 벽돌조 스레트 지붕 건물이죠. 그 건물을 공동저당을 잡고 그 건물을 철거하고 요 슬라브 지붕 요 건물을 지었다. 면적도 틀리죠. 면적도 117평방미터입니다. 전혀 다른 건물이죠.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등기부 등본상의 구조와 면적이 현황과 다를 때는 경매 취하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 취하가 됐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판례가 있죠. 똑 떨어지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건물 철거 사건입니다. 98타의 43601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조금 전 봤던 물건의 내용과 같죠. 그리고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만약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게 되죠. 이럴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공동저당권자가 은행이 되겠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 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 교환가치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 공동의 불책의 손을 잇기 때문이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성립 안 한다. 요거는 과거에는 성립한다고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판례가 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로만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정금액 대비 46%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토지 등기를 다시 저당권을 보면, 이 저당권 이때 공동담보로 설정했죠. 건물을 2009년 10월 19일. 그런데 만약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양서농업협동조합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취득할 때 현장은 가보지 않고
그냥 등기부 등본만 보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 목조 스레트 지붕 건물은 이미 철거되고 이 새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등기만 신뢰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미 현재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장을 가봐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위성 지도를 봤는데 아리까리합니다. 자, 위성 지도를 보면 요게 건물이죠. 건물 크게 봅시다. 요게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2009년도 설정됐죠. 2009년도에는 이렇게 희미합니다. 2008년도 건물 모습이 비슷하죠. 현재의 건물과.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09년 저당권 설정할 때 이미 이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건물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 농협에서 2009년도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당시 이미 구건물은 멸실되고 새 건물이 있었다. 농협의 큰 실수죠.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설정을 했다. 만약 이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걸로 보고 감정금액이 11억 6,480이고 현재 최저가가 5억 3,600이다. 설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 청구 있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된다. 통상 요즘 감정을 하게 되면 한 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 과거에는 한 3% 나왔는데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 4%는 줄 것 같아요. 그러면 11억 6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4,400만 원. 원로 환산하면 한 400만 원 되죠? 현재 이 토지 소유자는 요 위성지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장, 정원, 주택 이렇게 펜스를 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토지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감정금액에서 요율을 적용시켜서 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지료는 뭐 우리끼리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되면 정하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지료는 감정금액의 한 연 4% 정도 나오더라.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다만 여기서 하나 좀 걸리는 것은 현재 최저가는 5억 3,625만 6천 원인데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은 4억 731만 6천 024원. 이자하고 경매 비용하고 하더라도 4억 한 5천만 원 넘지 않습니다. 양평군청 요 압류는 지방세니까 얼마 안 되겠죠. 자, 만약 현재 최저가에 낙찰이 되더라도 잉여가 있습니다. 돈이 남죠. 빚을 다 갚고도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 취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요 돈을 다 갚고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될 우려는 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이 물건이 굉장히 경매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15년, 18년, 20년 그리고 공매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취하될 확률은 높다. 하지만 낙찰이 된 이후에는 취하를 시키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즉 채권자가 언제든지 취해 줄 수 있죠. 이자와 집행비용을 주면 취하는 됩니다. 그러나 낙찰이 됐을 때는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하다.
입찰기일은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전에 경매 취하가 되면 어쩔 수 없고, 만약 진행한다면 낙찰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낙찰이 됐는데 요 돈을 모조리 갚아버리면 낙찰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경매 취하만 시키겠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만 말소를 시킨다면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때 약간의 경비를 좀 받게 되죠. 여하튼 경매 취하가 될지 낙찰되고 취소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위치도 좋고 현재 최저가는 5억 3,625만 6천원, 484평입니다. 평당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토지의 개별지가 잠깐 볼까요? 토지의 개별지가가 평방미터당 43만 4,200원입니다. 43만 4,200원 곱하기 1,600평방미터. 개별 공시지가 금액만 6억 9,472만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보다 현재 최저가는 월등히 낮습니다. 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참 주의할 점은 입찰일이 1월 11일이죠. 미리 답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일인 1월 11일 이전 한 2, 3일 전쯤에 가보는 게 좋겠죠. 미리 답사 가봤는데 취하되면 좀 거시기 하죠. 그래서 이렇게 취하 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가급적 입찰일이 가까워질 때쯤 답사를 한번 가보시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